3장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두 번째 가치는 직업을 바꾸는 건 이성의 의미를 지닌다.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사분면에서 성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문제를 비롯해서 혼자 시작할 경우에 치료해야 할 대가가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안다. 당신 주변에서 다음 같은 말을 자주 들었을 것이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이제는 직장 옮겨다는데 신물이나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지만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 입사해서 지금부터 시작할 엄두가 안 나. 그러다고 새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학교를 다니고 싶지는 않아. 봉급이 오르면 뭐해? 오른 만큼 또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걸. 죽어라 이래도 정작 부자가 되는 것은 사정이야. 열심히 일하지만 내 재정 상태는 별로 나아지질 않아. 퇴직을 고려해봐야겠어. 빠르게 변하는 기술이나 젊은 시절의 세대에 밀려서 또 어떻게 될까 두려워해. 더 이상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기는 싫어. 이제는 너무 나이를 먹었어. 치과 의사가 되려고 치대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치과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 사라졌어. 뭔가 다른 일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야망도 목적의식도 없는 사람들이 지겨울 뿐이야. 그저 해고당하지 않을 만큼만 일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지쳤고 직원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만큼만 돈을 주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데도 지쳤어. 이 모두가 현금 흐름 사업면의 어느 한 면에 갇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또 자신이 속한 사업면을 바꿀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제 행동을 개시할 시간이 된 것 같다. 현금 흐름 사업면이란 부자 아빠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은 현금 흐름 사업면에 관한 내용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이 내가 쓴 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한다. 나는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된 사람을 위해서 책을 썼다. 그것은 단지 직업을 바꾸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변화를 의미한다. 아래 그림은 내 부자 아빠가 말한 현금 흐름 사업면이다. 봉급자, 생활자, 또 자영업자, 투자가 자신이 어느 사업면에 속해 있는 것은 자신의 현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일에 당신이 어떤 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정기적인 봉급을 받으며 일한다면 사업면에 속한다. 봉급 생활자는 기업 매체의 사장일 수도 있고 경비원일 수도 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나는 복지 혜택이 많은 안정된 직장을 샀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한다. 근무 외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유급 휴가가 1년에 며칠입니까? 당신이 시간 단위로 하는 일에 대한 수수료나 보수를 수입으로 삼는다면 사업면에 속한다. 부동산 중개인과 같은 직접 수수료 판매자들이 이 그룹에 속한다. 사업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내 일반적인 수수료 비율은 전체 비용의 6%입니다. 이 사업면에는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된다. 시간제로 일하고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 시간당 근로는 1시간에 $50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보수는 $1,000입니다. 또 이 그룹에는 식당 주인, 가족, 사업체, 경영 컨설턴트 등 소규모 사업체 소유자와 정문사, 주택, 청소부 같은 서비스 종사자도 포함된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일하며 자기 일에 대해서 겨우 엄격하고 혐오진 스타일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종종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스스로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 뭔가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 당신이 직접 일하지 않는 사업 시스템으로 수입을 얻는다면 사업가 그룹인 비사업면에 속한다. 그리고 투자를 해서 수입을 올린다면 투자가 그룹인 사업면에 속한다. 회사나 정부가 마련한 은퇴 계획이나 연금으로 얻는 수입은 봉급 생활자 그룹인 이 사업면에 나오는 것이다. 물론 한 개 이상의 사업면에서 수입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는 4개의 사업면 모두에서 수입을 얻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수입 대부분은 투자를 통해서다. 따라서 우리는 I 사업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면의 정의와 구분은 간단하고 명확하다. 간혹 혼란을 일으키는 2개의 사업면은 바로 자영업자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속하는 사업면과 사업가들이 속하는 비사업면이다.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자영업자 혹은 소규모 사업체의 소유자와 사업가의 차이점은 뭔가? 그 차이점은 간단하다.
사업가 그룹이 수반하는 비사업면 사람들은 1년 더 사업에서 손을 떼고 쉬다가 돌아와도 그 사업이 전보다 훨씬 훌륭히 운영이 되어 수익을 더 많이 내게 할 수 있다. 반면에 사업면 사람들은 잠시라도 자기 사업을 떠날 수가 없다. 대개 그들이 일을 중단하면 수입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S와 B 사업면의 차이다.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내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이 B타입이 아닌 S타입의 사업을 시작한다. 소규모 사업체 10개 중에서 9개가 망하는 이유는 S타입의 사업에서는 자기 자신이 직접 상당히 힘들게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소규모 업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이나 체력 부족으로 인해서 혹은 두 가지 때문에 실패를 맛본다. 사업면의 소규모 사업체 소유자는 고객, 정부, 직원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는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밀려드는 상황에서 생산적인 작업을 지속하기는 무척 어려운 법이다. 물론 사업면에는 자기 만족감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면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또 자기만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S 사업면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한 가지 슬픈 소식은 4개의 사업면 가운데 수입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이곳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말했듯이 S 사업면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실패한다. 아직도 많은 소기업들이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한 아빠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나중에 안정되고 훌륭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아빠는 내가 사업면의 사람이 되도록 교육한 사람이다.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직업이 생기는 거란다. 엄마는 내가 사업면의 사람이 되도록 교육한 것이다. 하지만 나의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 자신의 사업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사업에 관여하면서 삶을 소비하기 때문이란다. 부자 아빠는 또 말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수록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진단다. 버는 돈과 세금으로 내는 돈에 대한 통제력, 그리고 자유시간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지. 부자 아빠는 자유시간을 상당히 많이 누렸다. 다른 기업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업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부자 아빠는 사업을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 그룹과 S그룹을 고용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돈을 더 많이 벌면서 세금은 적게 낼 수가 있었다. 네가 자유롭고 싶다면 내 자신의 사업을 해라. 부자 아빠가 말하는 사업은 S 사업면이 아니라 B 사업면에 속한 것이었다. 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에서 통제력이라는 말에 대한 부자 아빠의 생각을 언급한 적이 있다. 네가 안정적인 직장만을 추구하거나 의사,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주식 중개인 같은 전문가가 된다면 내 삶에 대한 통제 능력을 포기하는 셈이다. 그것은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이 누군가 내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이렇게 저는 제 사업을 할 겁니다 라고. 사업면을 이동하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를 읽고 사업면을 이동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한 후에 내게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사업면을 이동할 수 있죠? 설명을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사업면 왼쪽의 E에서 S에서 오른쪽인 B와 I로 쉽게 이동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나는 쉽지 않았습니다. 부자 아빠가 날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훌륭한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해준다. 우리 집안에서는 훌륭한 교육과 안정된 직장이 중요한 핵심 가치였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속한 사업면을 바꿈으로써 가족이 중요시하는 가치들에서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사업면을 바꾸고 싶어도 쉽사리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우리 부모님은 대기업 소유주나 또 투자가인 부자들은 욕심 많고 사악하며 남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 부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내가 봉급을 많이 받는 직장인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되는 대신에 사업세계에 뛰어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무척이나 실망하셨다. 그분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상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빠는 헌신적인 교사였고 엄마는 간호사였다. 그분들은 수년 동안의 케네디 대통령 평화봉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엄마와 아빠는 매우 훌륭한 분이셨고 나는 그분들로부터 사회적인 도덕적인 양심을 배웠다. 그런 분이셨으니 내가 기업의 사다리를 오르기보다는 기업의 사리들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놀라신 것도 무리는 아니다. 부모님은 내가 그들의 반대편에 합류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나는 그랬다. 나는 E와 S 사부면이 아니라 B와 I 사부면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이 가르쳐준 사회적인 도덕적인 양심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부모님은 내가 그분들의 반대편으로 가면 그런 양심을 잃게 되리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다. 우리 부모님은 투자가나 대기업 소유주들을 인생의 어떤 쪽에서 있는 사람들로 여겼다. 따라서 내가 사부면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가르쳐준 옳고 중요한 가치들을 내가 거부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추구해야 할 것은 훌륭한 교육, 근사한 직장, 멋진 지위라고 생각했다. 그분들 생각에는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회사를 갖고 투자를 하고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어두운 면으로 돌아서는 일이었다. 그래서 국제적인 사업가가 되어서 세계를 돌며 투자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고 교육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과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내적인 신앙심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논리였다. 그래서 나는 사부면을 이동하면 가족으로부터 멀어질 것처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의 그런 가치들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 존재의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었다. 몇 년이 흐른 뒤에 가난한 아빠는 사부면을 바꾼다고 해서 사회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나에 대한 걱정을 버리지 못했다. 어머니는 당신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돌아가셨다. 사람들이 내가 속한 사부면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또 금화기딩 회사에 가입해 보시죠 라고 대답한다. 그것은 우리들 내면에서 나름대로 중요해지는 가치관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바꿔야 사부면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볼 것을 권하는 이유는 다른 사부면으로의 이동이 하룻밤 만에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부자 아빠는 수년에 걸쳐서 내게 조언을 하고 가르쳤고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면서 내가 B와 I 사부면으로 가도록 인도했다. 앞장의 첫 번째 가치 항목에서 강조했듯이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교육은 정신적인, 감정적인, 신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그러한 변화에는 얼마간의 시간과 길잡이가 필요하다. 몇몇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그러한 시간과 길잡이를 확실하게 제공해 준다. 왜 혼자서는 안 되는가? 그런 사람들이 경험한다. 왜 나 혼자서는 사부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길 수 없다는 겁니까? 물론 혼자 힘으로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지 않고도 비사업면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은 많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포드사의 헨리 포드 등이 그들이다. 분명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몇 페이지만 더 읽어보면 성공한 소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다. 바로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인, 영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크기 때문이다. 일장에서 말했듯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사부면에서 성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문제를 비롯해서 혼자 시작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떤 건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사람들이 정말로 무이푼으로 시작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죠. 그것도 3번이나 말입니다. 라고 말해준다. 정말 그랬다. 처음 사업을 벌일 무렵에는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다. 시작할 때는. 그리고 그때 시도한 2번째 사업에서 쫄딱망했기 때문에 2번째와 3번째 역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 있기를 속으로 바랐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오히려 천국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실로 사업 실패로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짊어진 것보다도 훨씬 나았다. 스스로를 일으키는 세우는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가난한 게 어떤 기분인지 모를 거라고들 한다면 난 웃으면서 말한다. 수백만 달러를 잃을 때의 기분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잃으면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영적으로 어떤 타격을 받는지 아십니까?
나는 사람을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영적으로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권한다. 모든 신념과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의 기분이 얼마나 처참한지 나는 잘 안다. 장담하건대 신념과 자신감을 잃는 것은 수백만 달러를 잃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쁘다. 내가 첫 번째 사업에 실패하자 내 가난한 아빠는 어쩔 줄 몰라서 하셨다. 반면에 부자 아빠는 포기하지 마라. 대부분의 100만 장자들은 3번은 실패하고 나서야 제대로 성공한다 라고 격려해 주셨다. 다행히도 나는 2번의 실패를 맛본 뒤에 성공했다. 하지만 2번의 좌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감당이 힘들었다. 그것은 곧 나 자신을 재건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러기에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나자 돈이 다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 자신을 재건하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했다. 내가 권유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란 진정으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데 또한 재건하는 데 주의력을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면 비로소 스스로 사업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생긴다. 매력적으로 생각되는가? 그렇다면 회사 시스템이나 제품 선매보다도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두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라. 만일 그런 회사를 찾으면 교육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자신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회사는 단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할 뿐이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당신 몫이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 돕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가 없다. 당신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 자기 일을 버리지 말라. 당신이 먼저 할 수 있다. 자기 일을 버리지 마라. 첫째, 직접 사업체를 세워나가기 시작한다. 둘째로 맥도날드나 타코벨 같은 가맹점을 산다. 셋째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거리 적은 가입 비용이 적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런 돈이 없거나 가맹기를 써서 시스템을 비우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여건이 아니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제격이다. 조언자의 힘을 간과하지 말라. 내가 조언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이는 내가 자주 받는 질문이다. 나는 가능한 한 정중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것을 알아보라고 권유한다. 나는 부자 아빠가 내 조언자였다는 사실을 두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교사였던 내 가난한 아빠는 비와 아이 사업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가르쳐줄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 아마 부자 아빠가 아니었다면 사업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려 이런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에서 조언자의 1차적인 역할이 바로 E와 S 사업면에서 B와 I 사업면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지도하고 코치하고 안내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들이 제공하는 조언과 안내는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들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조사할 때는 반드시 당신에게 사업을 권유한 사람보다도 상부에 있는 조언자들을 꼭 만나보라. 시간을 내어서 일부러 그들을 만나보고 B나 I 사업면을 이동하는 것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원하는지 평가해보라. 인생에서 조언자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라. 경고해둘 점은 당신도 이미 예상했겠지만은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다 똑같지는 않다. 인생에는 나무에서 따먹는 열매가 달 때도 있고 시큼할 때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일반 회사가 망할 때가 있듯이 신생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내가 이런 경고를 하는 이유는 당신은 B 사업면이 아닌 S 사업면을 거두어 유도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그런 회사들은 성공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업 기술이 아닌 판매 기술 훈련에만 비중을 둔다. 그런 회사는 제품 정보 판매 기술 그리고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의 액수만을 중요시하며 결국 당신을 S 사업면에 머물게 한다. 그러나 진정한 비사업면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당신을 상부 조직을 위해서 판매 수익을 올리는 개체로 보지 않으며 당신이 지닌 총체적인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면 될 것을 사람들은 대개 그 전에 포기하고 만다. 사업면을 바꾸기보다는 오로지 돈 벌 욕심만 내기 때문이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고작 몇 푼 돈 더 버는 것이라면 그런 유형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충분하다. 그러나 사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싶다면 돈이나 제품, 지식, 판매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튼튼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탄탄한 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업별로 바꾸는데 시간은 또 얼마나 들까? 그러면 나는 지금도 바꾸고 있는 중이다 라고 대답해준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과정을 최소한 5년 지속하고 충고한다. 우리 환경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초반에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대개 사람들은 E나 4S 사보면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한금 같은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부유감스러운 일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가 아니라 직장에서 그 기존의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셈이니 말이다. 오늘날 젊은 이들의 문제가 나날이 증가하는 이유는 하나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보다는 직장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가족과 떨어져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더라도 처음 6개월은 가능한 한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데 기꺼이 투자하라. 유유상종이라는 말에는 위대한 진리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B나 I 사고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마음먹었다면 당신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가능한 한 자주 교류할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 나는 부자 아빠의 집과 가난한 아빠가 있는 우리 집으로 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두 집의 환경은 환희하게 달랐다. 심지어 양쪽 집의 파티 분위기도 달랐다. 오늘날 내 친구들은 서로 다른 4개의 사고면에서 삶을 산다.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 즉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들은 주로 사업가 그룹인 B와 투자자 그룹인 I 사업면에 속한다. 돈은 많지만 자유로운 시간은 없다. 봉급 생활자 그룹인 E와 자영업자가 전문직 종사자 그룹인 S에 속한 내 친구들은 돈은 많지만 자유시간이 거의가 없다. 돈을 벌려면 일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그것은 돈과 자유를 맞바꾸는 일이다. 따라서 자신의 주변 환경을 바꿔서 돈과 자유시간을 모두 가진 혹은 모두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처럼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습득하려면 먼저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우리 부부는 수년 동안의 사업 구축과 투자에 많은 힘을 쏟아부었다. 초반에는 버는 돈도 얼마 안 되고 누릴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은 지금은 그때 했던 투자 조건에 돈도 많이 벌었고 자유시간도 충분히 즐기고 있다. 왜 하필 5년인가? 당신이 지금 당장 낼 수 있는 시간이 5개월 정도라면 이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전념하라.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배움이란 신체적인 과정이며 신체적인 학습은 때로 정신 학습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요한다. 자전거 타는 법 등등으로. 두 번째 이유는 반대로 잊어버리는 일 역시 신체적인 파생이다. 늙은 개한테는 새로운 재질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당연히 우리는 개가 아니라 인간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랫동안 배워서 익힌 것을 버리기 때문에 쉽지. 많은 사람들이 E나 S 사업면으로서 편안함을 느끼는 까닭은 거기에 안락함과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다.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잊기 위한 시간을 내라.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에 코치 시절을 보냈었다. 나에게는 비행학교가 내 코치였던 셈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비행학교에 입학했고 베트남으로 갈 준비가 된 조종사가 되어서 그것으로 떠났다. 내가 만일 민간 비행학교에 들어갔다면 전쟁터에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을까? 어쨌든 조종사는 되었겠지만은 군조종사와 민간 조종사가 매우 배우는 내용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훈련을 마치고 전쟁에 파병되는 것의 여부 때문에 기술이나 훈련 강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다. 플로리다에서 기초 훈련을 과정을 마치는 데는 2년 가까이 걸렸다. 나는 훈련 과정 수료 기장을 맡았고 정식 조종사가 되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캠프 펜틀턴에서 고급 훈련 과정을 시작했으며 비행보다는 전투 훈련을 받았다. 상세한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자. 어쨌든 그것에는 한층 강도 높은 훈련이 이루어졌다. 비행학교를 마치고 조종사가 된 우리는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에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보냈다. 끊임없이 비행 연습을 했으며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영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거듭해야 했다. 캠프 켄틀턴에서 8개월의 나의 내면 변화하였다. 훈련 비행을 하던 어느 날 나는 마침내 전쟁터로 떠날 수 있는 진정한 조종사가 되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으로 비행을 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계적인 비행이었다. 하지만 그날 특무 비행훈련에서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그날 비행은 상당히 강도가 높았고 위급한 상황에 자주 부딪혔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내 가진 의심과 두려움을 한꺼번에 밀어내는 느낌이 일었다. 비행기가 마치 내가 움직이는 몸의 일부 같았고 비행기 안에 있는 게 그렇게 평화롭고 편안할 수가 없었다. 비행기는 곧 내 몸의 일부였다. 나는 드디어 베트남에 갈 준비가 된 것이다. 내 안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쟁터로 뛰어드는 것이 여전히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죽거나 아니 어쩌면은 불거될지도 모르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는 전쟁과 당당히 맞서 준비가 되었다는 점이다. 내 영혼을 들어선 자신감은 두려움을 훨씬 능가했다. 그리고 나를 그처럼 변화시킨 힘은 내가 여러 해 동안 그 마케팅 사업에서 발견한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과 동일한 것이었다. 사업가이자 투자자가 되는 과정을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비행사가 되는 과정과 흡사했다. 나는 두 번의 사업 실패를 겪고 나서 내 영혼을 발견했다. 바로 사업가의 영혼 말이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나는 B와 I 사업면에 머물게 하는 것은 내 영혼이다. 나는 E와 S 사업면의 안정과 평안함으로 슬그머니 넘어가기보다는 B와 I 사업면에 남기로 했다. 나는 지금도 5년 계획을 세운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와 같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로 결심하면 나는 그 과정을 배우는 데 5년을 할애한다. 주식 투자 방법을 배울 때도 5년을 잡았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 투자하고 조금 손해를 보면 바로 손을 뗀다. 처음 실패한 이후에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별 기회를 영영히 얻지를 못한다. 내 부자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진정한 승자는 실패를 승리하는 과정의 일부로 생각한다. 승자는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야말로 인생의 실패자다. 실패자는 승리를 꿈꾸면서 실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만 찾는 사람이다. 난 아직도 5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가능한 한 실수를 많이 한다. 실수를 통해서 비워가면 5년 후에는 더 현명해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실수를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도 아무런 발전이 없다. 나이만 더 먹을 뿐이다. 학습 곡선 러닝 커브라고 하면은 대개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프를 또 올린다. 이렇게 X와 Y축으로 구부러진 대각선을 흔히 학습 곡선이라고 한다. 자연의 학습 곡선. 그러나 자연의 학습 곡선은 인간이 그린 학습 곡선 모양과 사뭇 다르다. 어떤 새가 둥지를 떠나서 나는 법을 배우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것이 자연의 진정한 학습 곡선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의 학습 곡선에 위를 향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맞는 말이다. 그것이 인간 스스로 창안한 학습 곡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자연의 학습 곡선이라 내가 말하는 감정적인 학습 곡선은 먼저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 사람들은 비행의 환희의 유쾌함을 느끼기 전에 감정적인 침체 상태를 겪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개인적인 의심과 감정적인 좌절 시기를 겪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학교에서는 실수는 나쁜 것이므로 항상 피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벗어나면 E나 S 사부면이라는 둥지에 들어앉아서 창공을 향해 나르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은 네트워크 마케팅 교육 시스템이 지닌 최대의 가치들이다. 당신이 정상적인 동급 생활자로 머물지 않고 둥지를 떠나도록 격려한다. 두려움과 의심, 좌절을 겪을 때 당신을 도와줄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직접 성공적인 여행을 마친 좋은 자가 당신을 도와서 그가 밟은 길을 따르도록 이끈다. 자신에게 적합한 페이스만 잘 유지하면 학교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같은 실패로 몰아넣지 않는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당신이 사부면을 오른쪽으로 성공적으로 옮겨가기를 바란다. 직장을 옮겨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전전긍긍해 하거나 회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나이 먹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까지 한 직장에 붙어 있는 게 나을까? 사부면을 가로질러서 가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안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가치이다.